정말 신기하고 아주 독특하며 때로는 충격적으로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기이한 출산 방식을 가진 동물들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어주세요. 이 놀라운 동물들의 출산 이야기를 보면 우리 행성에 사는 생명체가 진짜 기적이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기린, 저래프. 기린은 포유류 중에서도 특이해요. 암컷이 대부분 서서 출산하거든요. 그래서 갓 태어난 새끼는 땅으로 약 1m 반에서 2m 정도 떨어져요. 대략 5에서 6피트 정도죠. 듣기엔 좀 가혹해 보이지만 새끼는 그런 낙하에 잘 적응되어 있어서 거의 다치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정신 차리고 1시간 안에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죠. 이 낙하는 엄마의 키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 양막이나 탯줄을 끊기 위한 특별한 장치가 아니에요. 탯줄과 양막은 출산 중이나 직후에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게 포식자가 많은 환경에서 생존에 큰 도움이 돼요. 바다수달, 시아터. 바다수달은 물속에서 새끼를 낳아요. 육지가 아니라요. 엄마는 보통 등을 대고 떠서 새끼를 낳는데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털이 빽빽하고 엄마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태어난 뒤에는 엄마가 새끼를 가슴에 꼭 안고 그루밍하면서 따뜻하게 해주고 물에 뜨게 해줘요. 바다수달 엄마들은 정말 오랫동안 새끼를 안아주고 위험에서 지켜줘서 보는 사람마다 너무 귀엽다고 느껴요. 토끼. 빠른 번식 얘기가 나오니까 이 녀석이 딱이네요. 새끼 토끼들은 태어날 때 눈도 못 뜨고 털도 없이 엄마한테 완전히 의존해요. 반면 산토끼, 해어는 훨씬 더 발달한 상태로 태어나죠. 토끼들은 번식력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임신기간이 겨우 28일에서 31일 정도고 출산 직후에도 곧다시 임신할 수 있어요. 조건이 좋으면 암컷 한 마리가 1년에 여러 번, 많게는 8번 이상 새끼를 낳기도 해요. 한 배에 보통 4마리에서 12마리 정도 나오는데 가끔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새끼들은 대략 2주에서 석주 정도 둥지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요. 야생에서는 엄마가 포식자를 피하려고 최소한으로만 접촉하면서 돌봐줘요. 도마뱀. 모든 도마뱀이 알을 낳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일부 종은 태생, 즉 살아있는 새끼를 직접 낳아요. 대표적인 예가 오스트레일리아와 동남아시아 일부에 사는 푸른 혀 스킨크, 틸리쿠아 속 도마뱀이에요. 이 녀석들은 성격이 차분하고 키우기 비교적 수월해서 애완동물로도 인기 많죠. 종에 따라 다르지만 암컷 한 마리가 몇 마리에서 많게는 2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아요. 갓 태어난 새끼들은 몸집이 꽤 크고 이미 완전히 형성돼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거의 바로 움직이고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어요. 말, 호어스. 아일랜드에 사는 아일랜드 스포츠 호스 품종의 암말 데스티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데스티니는 서로 다른 2번의 임신에서 각각 쌍둥이 새끼를 성공적으로 낳았답니다. 말의 경우 쌍둥이 임신은 정말 드물어서 대략 10,000마리 중 1마리 정도에서만 일어나는데 게다가 대부분 위험해서 새끼 하나나 둘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임신 중이나 출산할 때 합병증 때문에요. 그런데 데스티니의 경우가 더 놀라운 건 2번의 임신 모두에서 정기 초음파 검사로 새끼가 하나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관리자들이 완전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도 4마리 새끼 모두 살아 태어났고 건강하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일이죠. 말 한 마리 2번이나 쌍둥이를 낳을 확률은 100만 분의 1 정도로 추정되니까 데스티니는 기록된 가장 희귀한 사례 중 하나예요. 붉은 개, 레드 크래브. 수백만 마리의 생물이 한꺼번에 번식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붉은 개, 특히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붉은 개는 진짜 아기 생산 기계라고 할 수 있어요. 매년 엄청난 대이동을 해서 해안으로 가서 번식을 하죠. 수백만 마리가 숲 안쪽에서부터 해변까지 이동해요. 수컷은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암컷과 짝짓기를 해서 알을 수정시켜주고요. 짝짓기 후에 암컷은 배 아래에 수천 개, 많게는 10만 개까지 수정된 알을 몇 주 동안 품고 다녀요. 그러다 달의 주기와 맞춰서
딱 맞는 타이밍에 바다로 알을 한꺼번에 풀어놓죠. 알은 바다에서 깨어나 작은 유생이 되고 나중에 어린 개로 변해서 다시 육지로 돌아와서 생활을 이어가요. 알파카, 엘패커. 새로 태어난 알파카 영상 보면 처음엔 좀 걱정될 수 있어요. 아기 알파카, 크리아라고 불러요. 능가 태어났을 때 마르고 젖어 있고 약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건 출산 직후에는 꽤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건강한 크리아는 보통 무게가 13파운드에서 17파운드 정도 되고 몇 시간 안에 일어나서 젖을 먹기 시작해요. 잘 돌보고 먹이를 주면 금방 튼튼하고 보송보송한 어른 알파카로 자라난답니다. 그래도 모든 약해 보이는 새끼가 다 건강한 건 아니니까 무조건 괜찮다고 넘기지 말고 각각 경우를 잘 살펴봐야 해요. 고슴도치, 포어큐파인즈. 고슴도치는 온몸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지만 출산 과정은 엄마가 다치지 않도록 잘 적응되어 있어요. 새끼는 포큐패디라고 부르는데 태어날 때는 가시가 부드럽고 몸에 딱 붙어 있어서 출산할 때 엄마를 다치게 하지 않아요. 태어난 지 몇 시간 지나면 가시가 마르면서 케라틴으로 채워져서 딱딱해지면서 우리가 아는 날카로운 방어 무기가 되는 거죠. 갓 태어난 포큐펫은 몸집이 비교적 작지만 눈도 뜨고 있고 곧바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잘 발달해 있어요. 달팽이, 스네일. 수족관에서 가끔 분홍색 끈적한 덩어리가 보이죠? 그건 대부분 달팽이 알이에요. 특히 미스터리 달팽이나 애플 달팽이 같은 종들이 그래요. 물론 모든 그런 덩어리가 알은 아니지만요. 달팽이 종마다 알을 낳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건 수면 위에 붙이고 어떤 건 유리나 식물 같은 표면에 젤리 같은 덩어리로 붙여놓죠. 이 알들은 보통 일주일에서 4주 정도 품은 뒤에 깨어나요. 종과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요. 한 번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알을 낳아요. 품는 기간이 끝나면 새끼 달팽이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깨어나요. 며칠에 걸쳐 계속 깨어나는 게 아니라요. 번식이 빠르고 알도 많이 낳아서 먹이가 많으면 개체수가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족관에서 보는 재미도 있지만 균형을 잘 맞춰 관리해야 해요. 문어, 악터포스. 자기 새끼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엄마를 만나볼까요? 문어 엄마는 동물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부모 보살핌을 보여줘요. 짝짓기 후에 암컷은 수천 개에서 수십만 개의 알을 낳아서 가닥가닥으로 묶어 은신처 안에 붙여놓죠. 그 다음엔 완전히 알 지키는 데만 집중해요. 알을 청소하고 산소를 공급해주면서 거의 먹이를 먹으러 나가지도 않아요. 이 과정이 종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갈 수 있어서 점점 몸이 약해지고 쇠약해져요. 대부분의 문어종에서 번식은 딱 한 번, 마지막 사건이라 알이 깨어난 직후에 엄마는 죽어요. 새끼들은 팔알바라고 불리는데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바다로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요. 더 이상 부모의 보살핌 없이요. 뻐꾸기, 코쿠. 뻐꾸기는 탕난기생이라는 번식 전략으로 유명하죠. 암컷이 자기 알을 다른 새종의 둥지에 몰래 낳아두고 그 둥지 주인 부모가 자기 새끼를 키우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종에서 뻐꾸기 새끼가 숙주의 새끼보다 먼저 깨어나서 본능적으로 다른 알이나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모든 먹이와 보살핌을 받게 되죠. 오랜 시간에 걸쳐 뻐꾸기는 놀라운 적응을 진화시켰어요. 알 색깔과 무늬가 숙주의 알과 거의 똑같이 닮아서 들키지 않게 해요. 암컷 뻐꾸기는 종종 특정 숙주새를 전문으로 삼아서 알이 받아들여지고 잘 자랄 확률을 높인답니다. 거미, 스파이더. 거미의 모식, 맨너페이지은 동물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부모 보살핌 형태 중 하나예요. 스테고디푸스 리네아투스나 아마우로비우스 페록스 같은 종에서 많이 연구됐죠. 엄마 거미는 알을 낳은 뒤에 정말 꼼꼼하게 지켜보다가 새끼들이 깨어나면 영양이 풍부한 액체를 토해서 새끼들에게 먹여요. 이 기간 동안 엄마 몸속에서는 엄청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요. 소화기관이나 다른 조직들이 서서히 분해되면서 새끼들의 먹이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새끼들의 생존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된 생물학적 전략이에요. 특히 먹이가 부족한 환경에서요. 엄마가 점점 약해지고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새끼들은 엄마의 몸을 먹어치워요. 그게 새끼들에게 마지막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는 순간이죠. 연구에 따르면 이런 모식을 통해 자란 새끼들은 더 빨리 크고 생존율도 훨씬 높다고 해요. 엄마가 치르는 대가에도 불구하고 진화적으로 엄청난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귀상어, 해머헤드. 일부 귀상어들은 수컷 없이도 번식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단위생식, 파르테노제네시스이라고 해요. 이런 무성생식 방식에서는 엄마의 유전자만으로 배아가 발달해요. 보통 난자와 극체, 폴러바디가 융합하면서 필요한 염색체 수를 맞추는 방식이죠. 새끼들이 엄마와 똑같은 복제는 아니지만 유전적으로 아주 비슷해요. 수족관에서 홀로 지내는 암컷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관찰됐고 수컷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정확한 유발 요인은 아직 연구 중이지만요. 해마, 시오어스. 해마는 정말 독특해요. 임신과 출산을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 담당하거든요. 짝짓기 춤을 함께 추면서 암컷이 알을 수컷의 육아주머니에 옮겨주면 수컷이 그 알들을 수정하고 품어서 키워요. 종에 따라 다르지만 수컷은 수십 마리에서 1000마리가 넘는 완전히 형성된 새끼를 낳아요. 출산할 때가 되면 강한 근육 수축으로 새끼들을 물속에 쏟아내죠. 암컷은 임신을 하지 않지만 해마 부부는 종종 계속해서 짝을 이루고 유대를 유지해요. 그래서 속이는 게 아니라 정말 협력적인 번식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벌, 와스프스. 일부 기생 말벌들은 애벌레 안에 알을 낳아요. 그러면 말벌 애벌레가 숙주의 몸을 먹고 자라죠. 보통은 먼저 중요하지 않은 조직부터 먹어서 애벌레가 발달하는 동안 애벌레, 숙주가 살아있게 해요. 어떤 종은 말벌 때문에 숙주의 행동까지 바뀌어서 말벌 번데기가 나올 때까지 숙주가 그걸 보호하게 되기도 해요. 결국엔 숙주 애벌레가 죽게 되지만 이건 자연의 중요한 생태적 상호작용이에요. 곤충 개체 수를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키위새, 키위버드. 키위새는 정말 놀라운 새예요. 몸 크기에 비해 세상에서 가장 큰 알을 낳거든요. 키위알은 암컷 몸무게의 약 15%에서 25% 정도나 돼요. 엄청 크죠? 예를 들면 몸무게가 약 2kg 반 정도 되는 키위가 600g이 넘는 알을 낳기도 해요. 다른 새들에 비하면 엄청난 크기지만 동물계 전체로 보면 타조 같은 새들이 더 큰 알을 낳긴 해요. 그래도 키위의 작은 몸통으로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부화한 새끼들은 발달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며칠 만에 비교적 독립적이에요. 일찍부터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죠. 수리남 두꺼비. 수리남 두꺼비, 학명, 피퍼는 동물계에서 정말 독특한 번식 방식을 가진 녀석이에요. 짝짓기 할 때 수컷이 알을 수정시키고 뒷다리로 알을 암컷 등 위에 펴 발라줘요. 그러면 그 알들이 암컷 피부 속으로 파묻히면서 피부가 알 위로 자라나서 보호 주머니처럼 만들어지죠. 그 안에서 새끼들이 몇 주 동안 발달해요. 그러다 몇 주 후에 완전히 다 자란 어린 두꺼비들이 엄마 등의 난 구멍들에서 튀어나와요. 엄마는 피부를 다 벗는 게 아니라 새끼들이 나오고 나면 등 피부가 서서히 아물면서 원래대로 돌아가요. 바퀴벌레. 대부분의 바퀴벌레는 난각이라고 하는 보호 캡슐에 알을 낳는데 마다가스카르 시소리 바퀴벌레는 좀 달라요. 이 녀석들은 난생탈상, 오보바이비퍼러스이에요. 즉, 암컷이 알집을 몸 안에 품고 있다가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아있는 ним프, 새끼를 낳아요. 한 번에 대략 20마리에서 40마리 정도 나와요. 이 바퀴벌레들은 날개가 없고 위험할 때 특유의 시시 소리를 내서 방어하죠. 임신 기간은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일에서 60일 정도 걸려요. 갓 태어난 새끼들은 처음엔 하얗다가 외골격이 단단해지면서 빠르게 검어져요. 파리. 모든 곤충이 똑같은 규칙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어떤 녀석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이어가죠. 지파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파리는 완전 변태를 해요. 알 유충 번데기 성충 순으로요. 알은 보통 썩은 물질이나 익은 과일 같은 새끼에게 딱 맞는 환경에 나아요. 그런데 적도 아프리카의 채채파리는 예외예요. 이 녀석들은 태생이에요. 암컷이 한 마리의 유충을 몸 안에 품고 특별한 우유 같은 분비물로 영양을 공급해주죠. 약 9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꽤 잘 발달한 유충을 낳아요. 이 유충은 일반 파리 유충보다 크고 바로 땅속으로 들어가 번데기가 돼요. 대부분의 파리가 수많은 새끼를 낳는 데 비해 채채파리는 평생 동안 고작 6마리에서 10마리 정도밖에 낳지 않아요. 아홀로틀은 정말 독특한 양서류예요. 학명은 엠바이스터머 멕시캐넘이고 깃털 같은 외부 아가미와 활짝 웃는 듯한 얼굴 때문에 작은 용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려요. 대부분의 양서류와 달리 이 녀석들은 유생 상태의 특징을 평생 유지하는 니어티니 현상을 보여요. 그래도 번식은 할 수 있죠. 올챙이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갑상선 호르몬 시스템 차이 때문에 보통 변태를 하지 않아요. 특정 조건에선 유도할 수는 있어요. 다른 양서류처럼 배아에서 시작해서 부화한 뒤 점점 특징적인 모습으로 자라가요. 코끼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 중 하나예요. 아주 끈끈한 가족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죠. 무리는 보통 나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암컷, 즉 우두머리 암컷, 마트리아크이 이끌어요. 출산할 때가 되면 엄마 코끼리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가끔 다른 암컷이 함께 가기도 해요. 코끼리 임신 기간은 육지 동물 중에서 제일 길어요. 무려 20개월에서 22개월 정도 걸리죠. 새끼가 태어날 때 이미 꽤 발달해 있고 몸무게는 대략 90kg에서 120kg 정도예요. 미와 198파운드에서 265파운드 정도에 해당해요. 태어난 지 1시간 안, 때로는 더 빨리도 스스로 일어서서 엄마를 따라다닐 수 있어요. 어린 코끼리는 3년에서 5년 정도 엄청 의존적이라 거의 혼자 두지 않아요. 엄마뿐만 아니라 물이 안 다른 암컷들도 함께 새끼를 돌봐주는데 이걸 올로마더링, 엘러모서링이라고 불러요. 악어들은 정말 사나운 포식자지만 동시에 아주 세심한 부모들이에요. 암컷은 둥지를 틀 장소를 정말 신중하게 골라요. 식물과 흙을 쌓아 올린 언덕이 될 수도 있고 모래 강둑에 구멍을 파는 경우도 있죠. 온도, 습도, 그리고 보호 정도를 다 고려해서요. 보통 한 번에 20개에서 80개 정도의 알을 낳아요. 알은 타원형의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어서 새 알과 비슷해요. 알을 낳고 나면 엄마 악어는 포식자로부터 둥지를 철저히 지켜요. 그런데 신기한 건 둥지의 온도에 따라 새끼들의 성별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새끼들이 부화할 준비가 되면 작은 소리로 지저귀듯 소리를 내서 엄마에게 신호를 보내요. 새끼들은 일시적인 알 이빨을 사용해서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는데 엄마가 도와주기도 하고 나온 새끼들을 안전하게 물속으로 옮겨주기도 해요. 이제 보호 본능이 강한 파충류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알을 낳는 새로 넘어가 볼게요. 타조는 현존하는 가장 큰 새예요. 그리고 이 타조가 낳는 알이 세상에서 제일 커요. 무게가 최대 약 6.4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650g 정도 나가요. 야생에서는 한 마리 수컷과 여러 마리 암컷이 함께 공동 둥지를 사용해요. 거기에는 15개에서 60개까지 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룹이 번갈아가며 둥지를 지키고 품어요. 낮에는 암컷들이 주로 품고 밤에는 수컷이 맡아요. 낮에는 태양의 따뜻함도 도움이 되고요. 타조 알은 껍질이 엄청 두꺼워서 2에서 6mm 정도예요. 부화할 때가 되면 새끼는 특별한 알 이빨로 몇 시간에 걸쳐 천천히 껍질을 뚫고 나와요. 부화하고 나면 바로 서고, 걷고,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주변을 탐험하고 먹이를 찾기 시작해요. 판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동물 중 하나죠.
그런데 이 귀여운 친구들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번식이 아주 느리고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암컷 판다는 1년에 단 하루에서 사흘 정도만 임신이 가능한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짝짓기가 성공한다고 해도 보장이 없죠. 판다 임신 기간은 좀 특이해요. 착상이 늦게 일어나서 대략 석 달에서 5달 정도 걸려요. 새끼가 태어날 때는 정말 작고 미숙해서 무게가 3.5온스에서 7온스, 그러니까 약 100g에서 200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엄마 판다는 220파운드, 그러니까 100kg이 넘을 수 있거든요. 태반 포유류 중에서 엄마와 새끼의 크기 차이가 가장 큰 경우 중 하나예요. 그래서 새끼 판다는 엄마의 끊임없는 보살핌이 꼭 필요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6달쯤 되면 대나무 같은 고형 먹이를 조금씩 탐색하면서도 여전히 엄마 젖을 먹어요. 전갈. 전갈은 겉모습이 좀 무섭게 생겼지만 엄마가 되면 놀라울 정도로 세심해요. 많은 종이 살아있는 새끼를 낳는데 배 속에서 몇 달, 심지어 1년 가까이 발달하기도 해요. 태어나자마자 아주 작은 전갈 새끼들은 아직 연하고 창백한 외골격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엄마 등 위로 올라가요. 다리로 엄마를 꽉 붙잡고요. 첫 탈피를 할 때까지 엄마 등에서 보호받으며 지내요. 탈피 후에야 외골격이 단단해지면서 엄마를 떠나 독립적인 사냥꾼이 돼요. 진딧물. 어떤 종들은 짝이 아예 필요 없어요. 진딧물은 식물 수액을 먹는 아주 작은 곤충인데 전 세계 거의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종류가 5,000종 정도예요. 많은 종이 교미 없이 살아있는 새끼를 낳는 단위 생식, 그러니까 처녀 생식을 해요. 갓 태어난 진딧물은 미니어처 어른처럼 생겨서 클론 같아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환경이 나빠지면 예를 들어 너무 붐비거나 먹이가 부족하면 날개가 달린 새끼를 낳아서 흩어지게 하기도 해요. 이 과정은 꽤 연구됐지만 과학자들은 아직도 환경 신호가 어떻게 발달을 조절하는지 세부적으로 탐구 중이에요. 가오리. 바다는 여전히 가장 기이한 번식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가오리는 상어와 가까운 고대 물고기인데 전 세계에 500종 이상이 살아요. 많은 가오리가 난생 또는 태생으로 번식해요. 수정된 알이 엄마 몸 안에서 발달하죠. 처음에는 노른자 주머니로 영향을 받고 일부 종은 나중에는 자궁 우유라고 불리는 특별한 자궁액, 히스토트로프에서 추가 영향을 받아요. 발달이 끝나면 살아서 태어나는데 종에 따라 꼬리부터 나오기도 해요. 어떤 종은 지느러미를 몸에 감고 태어나기도 하고요. 엄마 몸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새끼들은 태어날 때 이미 잘 형성돼 있어서 바다에서 바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바다거북. 바다거북들은 종종 자신이 태어난 그 지역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아요. 때로는 엄청 먼 거리를 헤엄쳐서 적당한 해변에 도착하죠. 장소를 정하면 암컷은 모래에 플라스크 모양의 구멍을 파고 수십 개의 알을 낳아요. 알을 낳고 덮은 뒤에는 엄마가 바다로 돌아가서 더 이상 보살피지 않아요. 몇 주 후에 새끼들은 대부분 밤에 스스로 구멍을 뚫고 나오고 자연광을 따라 본능적으로 바다로 향해요. 종에 따라 한 둥지에 80개에서 150개가 넘는 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돌고래. 돌고래는 지능이 높고 사회적인 동물로 강한 유대감과 복잡한 행동으로 유명하죠. 다른 해양 포유류처럼 꼬리부터 먼저 태어나요. 이렇게 하면 출산 중에 익사 위험이 줄어들어요. 종에 따라 임신 기간이 10달에서 18달 정도예요. 보통 한 마리 새끼를 낳고 엄마 돌고래는 아주 헌신적이고 보호적이어서 새끼에게 최대 2년에서 3년 동안 젖을 먹여요. 이 기간 동안 새끼들은 먹이 찾기, 포식자 피하기, 사회 집단 안에서 의사소통하는 등 생존에 꼭 필요한 기술을 배워요. 이렇게 오랜 보살핌이 바다 생활을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새우. 전 세계 바다에는 수천 종의 새우가 살고 있어요. 이들이 성공적으로 번식한 덕에 널리 퍼졌죠. 많은 종에서 암컷은 난소에 알을 키우는데 가끔 껍질 너머로 안장처럼 보이기도 해요. 탈피 후에 짝짓기를 하고 수정된 알은 암컷 배 아래쪽에 붙어서 수영다리에 매달려 있어요.
엄마 새우는 알에 산소를 공급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주 부채질해요. 부화할 때 어떤 종은 미니어처 어른 같은 작은 새우를 바로 내보내고 다른 종은 물속을 떠다니는 유생을 낳아서 나중에 더 발달해요.